네, 안녕하십니까. 김삼아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1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입니다. 개미 구멍에 둑이 무너지듯이 문재인 정권이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습니다. 지난 정권을 적폐 정권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해보던 데칼코마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친문은 친박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건전한 보수, 중도 시민들은 응답하지도 않은 왜곡된 여론조사 지지도에 취해서 자기 눈의 되돌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들추어 봅니다. 아직 오만 독선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편이면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려 해왔습니다. 소수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니까 상식도 원칙도 양심도 두려움도 없이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홍위병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민심을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 시위에 참가한 건전한 시민들이 이런 적폐를 또 보려고 추운 겨울날 그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기식 사건만 보더라도 선관위 결정은 용기 있게 한 거지만 이걸 선관위에 묻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불법 비리라는 거 다 아는데 변호사와 법대 교수가 이걸 몰라서 선관위에 묻습니까? 도덕성이 평균 이하이니 이런 상식 이하의 궤변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폐에도 평균 이상이 있고 평균 이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쇼밖에 할 줄 모르고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이 아셔야 합니다. 취임 직후에 커피잔 들고 사진 찍을 때부터 엊그제 비서실장이 요리 잘한다고 사진 올리는 것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지 조작을 위한 이벤트와 쇼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의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니 모든 정책이 철학과 뿌리가 없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사태에도 대통령은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 인사, 경제 모두 청와대를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김기식은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임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한마디 경고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 정권의 댓글 공작으로 지금 줄줄이 구속, 재판받고 있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책임자들을 검찰과 경찰은 생생하게 보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권력 실세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면 4년 뒤에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과 국방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검찰과 경찰은 알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는 그래서 망했다. 이런 글을 큼직하게 적어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서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 세력은 우리 바른미래당 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선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승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충고가 되는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리 덩어리,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인 김기식 건강원장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임명을 할 때부터 사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상처는 너무 컸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는 지금 양두구육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양고기를 판 것처럼 하지만 안에는 실제로 말린 다른 고기를 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고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인사를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인사팀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또 이것을 건의받아서 임명하는 대통령의 겉과 속도 다르다. 국민은 속이고 당하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식 원장을 비리 덩어리면서도 알면서도 자기와 코드가 맞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임명을 해서 이토록 대한민국을 만시창이로 만드는 것이 과연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인지, 또 국민이 50% 넘는 국민이 해임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도저히 논리나 법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관위 유권에서 또 대통령의 해임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이것이 과연 진행된 절차가 김기식과 관련해서 공정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이 아우성을 치다시피 비리 등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가진 핑계와
변명을 해가면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중앙선거관련 유권해석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해임을 시키는 것이, 사임을 수리하는 것이 결과는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이며 문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즉 나라다운 나라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위 양두구역클럽에 가입을 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전부 드러내서 청와대부터 쇄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망사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스스로 내세웠던 인사 원칙을 저버렸으니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사라인, 검증 라인 등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는 무슨 말이 지금 회자가 되냐면은 조국 수석이 조국을 망친다 하는 소리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서동요 가사를 이 취지를 운용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러 가지 변명과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인사라인을 적극 교체를 제가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댓글 공작을 대체하는 청와대, 경찰, 검찰,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참 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전 국민 입장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비리 의혹을 더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까지 존망의 지추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 검찰은 덮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실세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지우고, 고발이면서도 적폐청산의 주역을 자처한 이 민주당은 감추려고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국정 제 우선 방향으로 삼았던 대통령은 무건수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라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다만은 적폐를 청산한다고 적폐 청산을 요란하게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민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지구화를 막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만이 적폐 청산의 진정한 의지와 의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적폐 청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작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인 아닙니까? 또 스스로 이것은 일부 당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이 개인적인 일탈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야당이나 언론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행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개 당원의 일탈된 행위였는데 너무 과잉 고발이 됐기 때문에 고발 취소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고발 취소를 하시지 그런 것이 어떤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특검 빨리 하자, 국정조사라도 하자, 그리고 김경수 의원 빨리 검찰에 나가라, 오로 역으로 주장을 해야 이 사건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특검을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김경수 의원을 검찰에 먼저 내보내고 하는 조치를 하라고 오히려 야당에게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바로 은폐의 목적은 대선과 깊숙한 연관이 있고, 이것이 파헤치되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구제액이 발생하게 되면, AI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단 한 마리 구제액 AI가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살처분 조치를 아무 이유도 없이 건강한 닭이나 돼지나 소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분을 하고 인근 몇 킬로 지점에 있는 그 가축들까지 다 살처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병균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지, 이걸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그건 더 커져서 영원히 그건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지금 바로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검찰, 경찰 과거 적폐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좀 생지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다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데도 경찰 수사는 의혹 투성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경수 의원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실 수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정황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은폐로 일관했습니다. 3월 22일 드루킹 등을 긴급 체포하고 25일 구속, 30일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둘째, 댓글 조작 사건의 범인들이 민주당 소속 당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4월 13일에야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셋째, 드루킹, 김씨 등 3명을 구속하는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의 기본마저 생략했습니다. 증거물로 확보한 텔레그램에서 김경수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나왔고 김씨 등이 구속된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김 의원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압수물 분석과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도 없었습니다. 긴급 체포 후 25일, 검찰 송치 후 17일이 지났는데 범인들을 구속까지 시켰으면서 도대체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내용을 얼마나 파헤쳤습니까? 오히려 신병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 자료에는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부분은 물론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검찰과 짜맞추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적폐청산 명목으로 25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구성해서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30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의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철저함과 신속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 있어서 검경 모두 서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대선 직전 5월 5일에도 선관위가 드루킹경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의뢰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안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검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의 개입 정도와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즉시 김 의원을 소환해 수사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이번 사태를 대충 덮으려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불법 댓글부대 일명 시발단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인영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못 갈 수 없다고 했고 2013년 11월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대상의 불법 댓글부대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고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라며 검찰 수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이 드러나자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주장했던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6년 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불법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대선운동을 하면서 개개인의 자발적 행위마저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며 개인 일탈로 몰았던 것이나 공보단장이 선관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으로 특정 정당에 피해를 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당이 야당 되었다고 해서 야당이 여당 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뻔뻔스럽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강해주십시오.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 당원의 대선 기간 중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구태와 적폐의 연장선상에 세워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시경 항의 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에 하나는 네이버의 비협조로 포털 분석이 미진하고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기업으로 2016년 지난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도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등 많은 면에서 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캠프의 조한기 SNS 지원단장이 SNS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언론에 의하면 2012년 경선 당시에 윤영찬 부사장이 SNS 총괄 본부장으로 있었고 조한기 전 단장은 그 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윤영찬 홍보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이버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도
네이버에 대한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경수에게 요구를 했으나 뭐 김경수가 거절했다 이러면서 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이 드루킹이 카페에 올린 공지 내용인데요. 그 공지 내용 전체가 지금 현재는 입수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공지 내용 전체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드루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했으니 한 입으로 두말할 순 없겠죠.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을 내가 다 참아왔지만 외교 경력 없는 친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그러니 안지사를 날리고 뭐고 내가 그런데 쫄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공지 내용 전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떠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이 아마 저는 경찰이 이것을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드루킹이 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교 경력 없는 친문 기자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될 것을 1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굉장히 극비 내용인데 이렇게 청와대만 알고 있을 내용을 어떻게 드루킹이라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인사 정보를 이미 1월 달에 알고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3달 후인 2018년 4월 달에 4월 9일에 한겨레 출신 오태규 기자가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드루킹은 상당히 이 정권의 실세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브로커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안지사 날린다고 내가 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한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가 미투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드루킹이 그 김경수 측으로부터 안희정을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이 드루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문제를 특히 이 사람이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다가는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나 만났다고 했는데 대선 전후로 후보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아무나 그렇게 수차례 만나겠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발적 지지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이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정당성과 국기문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반드시 해야 하고 더불어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후보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